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는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그럴 머리도 아니라 일찌감치 대학생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어쨌건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하던 저를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에 자꾸만 미련이 남았으나 제 길이 아니라 여기며 회사 일에 더욱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가난도 훌륭한 스승이라 여기며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뛰어들었으니 이를 잘 활용해보자는 정신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곳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회사 일에 전투적으로 몰입하게 되었지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대리로 승진까지 되었습니다. 주변에선 부러워하더군요. 제가 다니던 회사도 제법 규모가 커졌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며 부모님께도 자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때 생겼지요.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던지 회사 동료들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며 수줍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누구에게 자랑하는 성격이 못 되는데 말입니다. 주변에선 남자를 조심하라면서도 예쁜 사랑 해보라며 격려해 주시더군요. 저는 연애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곧장 회사 동료들에게 털어놓거나 조언을 들었습니다. 공부보다 연애가 어렵더군요. 회사 동료들도 본인의 연애사를 저에게 털어놓았죠. 그들도 연애가 어려웠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모두 결혼한 유부녀여서 그런지 남자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로 많이 달라진다는 하소연과 조언만 요즘 자주 하더군요. 주변에서도 이혼했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최근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각 없이 우선은 연애만 해보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우리는 만날수록 좋았습니다. 겪어보니 참으로 제 남자친구가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착하더군요. 가끔은 마마보이라는 게 걸렸지만요. 어쨌건 그것만 빼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라 너무 두렵고 무섭더군요. 이 남자가 저를 버리면 어쩌나 고민도 됐습니다. 물론 회사 동료들의 말만 듣고 이러기엔 무리라 하겠으나 저번 달에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임신했고 남자친구 되는 사람이 내 뱃속에 있는 물건이니 내가 알아서 해라 라며 도망간 일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처량하게 울면서 자기를 버린 남자친구 욕만 해대는데 그 일이 어찌나 가슴에 남던지 제 머릿속에서 지금도 떠나질 않습니다. 이런 저를 보던 남자친구는 이렇게 된 거 결혼하자더군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기랑 행복하게 살잡니다. 느닷없는 뜬금 청혼이 황당하기도 했으나 시기적절한 배려심 많은 청혼의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오니 그 남자가 고맙기도 하고 지금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행복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탄탄대로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후 생겼습니다. 결혼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후 남편의 외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착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호텔 침대 위에서 수십 번 뒹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음모였다니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사랑으로 키운 자기 아들을 저에게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가난한 농사꾼의 집안의 말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바보처럼 이러한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인간이 저 정도까지 악랄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순진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거시기를 함부로 놀리고 다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와 말입니다. 시어머니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도 제 남편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쨌건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뻔뻔한 대사만 한참을 듣고 있어야 했지요. 시어머니 앞이라 화도 내지 못한 채 사귀기만 했습니다. 내 아들이 말이야, 글쎄 요즘 외도하고 다닌단다. 너무 기분이 좋아. 세상에, 내가 소개해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니까. 그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아니? 너도 알면 깜짝 놀랄 거다. 그래서 말인데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걘 너무 착해서 이혼하자는 말도 꺼내질 못하니까 답답해서 내가 일이 나서는 거 아니겠니?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는 시어머니의 철저한 사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친정을 끼고 있는 며느리가 부유하게 사는 시댁을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버티고 버티던 저는 제가 낳은 아들을 빼앗긴 채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런 저를 외면하더군요. 자기가 어머니 뜻을 거역하고 나섰다가는 외제 차량이니 신용카드니 현금이니 다 빼앗긴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마마보이도 문제였으나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철부지 마마보이였습니다. 유일하게 시아버지만 미안하다며 시어머니와 아들 모르게 300만 원이라는 용돈만 찔러주시더군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라면서요. 그 돈을 받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집 앞을 지나가던 외간 남자가 제게 길을 묻더니 느닷없이 저를 껴안았고 이 장면을 시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의도적으로 찍은 후였습니다. 모든 게 시어머니의 연출이었지요.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고 있던 새벽 복통을 호소하며 제 남편을 집으로 불러들이더니 그 사이 외간 남자를 제 침대 옆에 눕게 해 결정적인 사진을 찍었고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지요. 그러니 억울해도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요. 이를 알아차린 제 부모님께서도 더는 시댁과 얽히지 말자며 그동안 맘고생 많았다며 만신창이가 된 저만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 후 회사로 복직한 저는 아픈 과거는 잊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이제 부모님과 회사뿐이었으니까요. 출산 휴가를 내고 퇴사해 2년 만에 입사한 회사는 그 짧은 사이에 많은 게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도 따뜻한 동료들의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잊어야겠다고 다짐했건만 제가 낳은 아들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고 시어머니 모르게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들을 만나 그리움만 달랬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시어머니에게 걸려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으나 시어머니란 사람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변호사라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치료되지 않더군요.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소주와 번개탄을 사고선 이번 생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나 회사 동료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이겨냈고 어떻게든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어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듣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3년간의 심리 상담을 마친 후에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는 공교롭게도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많은 정을 쌓았었지요. 그분에게는 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부인은 5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네요. 어쨌건 우리 둘은 재혼이라 그런지 열심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시어머니도 없었고 지금 남편에게 애도 낳기 싫으니 지금 당신의 딸만 내 딸처럼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25년을 보냈습니다. 제 딸은 31살이 되었지요. 그 사이 남편은 병원을 확장해 서울에서 잘 나가는 중형규모의 종합병원 원장이 되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시골에 있는 제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누추한 곳을 밀고 새로운 건물까지 지어주었지요. 제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오려고 하였으나 급구 시골에서의 산만 고집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3층 건물을 지어드린 겁니다. 편안한 노후라도 보내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를 데려와 저와 남편 앞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선 깜짝 놀랐습니다.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엄마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하냐 물었는데 역시나 제 느낌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더군요. 저는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와 제 딸을 결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반대를 했지요. 왜 엄마는 자꾸만 이 남자를 왜 반대하는데? 라고 따지는 딸에게 저는 아무런 말도 아니 정확한 내막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려는 이유가 임신했다네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 비슷했고 제 딸 뱃속의 태아가 친손자이자 외손자라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딸의 배는 불러왔고 둘은 갈라서지 못하겠다며 완강하게 고집만 피웠습니다. 배가 더 불렀다간 생애 한 번뿐인 웨딩드레스를 못 입는다며 울먹이는 딸. 게다가 남편은 왜 반대하냐며 묻는데 저는 더는 그 어떠한 명분도 내세울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제가 낳은 아들을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렸을 때 제가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제 품에 들어와 사위가 된 아들에게 주자 맘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딸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집안에 상견례가 있던 날 저는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진하게 화장하고 나갔습니다. 귀걸이와 목걸이도 화려한 것으로 착용했습니다. 보석이 화려하면 사람 얼굴을 집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갖 명품으로 휘감은 저는 상견례와 결혼식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그 후로 제 딸의 결혼 생활은 평탄한 듯 보였으나 제가 낳았던 아들은 세상에 할머니 없이는 못 사는 할마마마 보이가 되어 있더군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할머니만 챙겼고 매일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지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제 아들이자 사위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했으면 아내에게 집중해야 하고 내가 남편이자 아빠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할머니에게 찾아가는 횟수와 안부 인사를 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겁니다. 그 집 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네요. 제 아들을 빼앗고 저를 내쫓았던 못된 시어머니에게서 말입니다. 저는 그녀를 종로에 있던 어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니이자 사돈집 할머니란 사람은 저를 노려보더니 제게 서운하다면서 왜 할머니와 손자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뭐냐고 제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더군요. 저는 제가 원했던 사위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사위 집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도 너무나 기울었다며 짜증 가득한 쓴소리를 했지요. 그러자 저를 달래면서 본인들이 더 노력하겠다는데 참으로 그 말이 가증스럽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노력 한다고 뭔가 달라집니까? 저희 집안은 대낮의 태양이고 그쪽은 저무는 노을이잖아요. 어쩌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평생 구박하면서 데리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나 역시나 제가 누군지 알지는 못하더군요. 하긴 무리도 아니었겠지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어쨌건 가시박힌 말은 그렇게 했으나 저는 사위와 제 딸을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솔직히 사돈집 할머니이자 전직 제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고 싶었으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죠? 제 가슴속 비밀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사는 제 사위와 하나뿐인 딸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를 묻고 갈 생각입니다. 제발 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절 아팠던 저희 목까지 함께 말입니다.